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이거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마치 네일아트나 또는 그림 그리는 영상처럼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손톱을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제 손톱을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손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버퍼, 그 다음에 야스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림 그리는 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타 줄이라고 상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보여드릴 때 쓸 거예요. 이 피크는 기타를 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손톱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선 손톱을 갈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논리. 자, 그래서 손톱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모양새를 따라하는 겁니다. 모양새를 따라하는 거. 이 모양새를 따라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 손톱이랑 저 사람 손톱이랑 내 손톱이랑 비슷하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제 손톱 같은 경우 보시면 가운데가 살짝 내려오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고, 여기 양옆이 좀 강하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 손톱도 한번 볼까요? 이 손톱은 분명히 이 손톱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좀 더 넓고요. 이 양쪽 끝에 내려가는 각도도 좀 더 완만하고, 가운데가 내려가는데 이것처럼 완전히 가운데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여기 조금 옆에가 내려가요. 이 손톱은 지금 여기가 부러졌기 때문에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데, 이 손톱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완만하게 동그랗게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톱을 확인해 보시면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모양새를 아무리 따라한들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른데 그 모양새를 다른 사람 것까지 따라한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모양새를 따라했는데 그 사람 손톱 소리가 안 나와. 당연한 얘기예요. 이 손톱 모양뿐만 아니라 살도 영향을 줘요. 살. 피부도 지금 피부 자체도 뭐 부드러운 피부냐 좀 까칠까칠한 피부냐, 살도 여기가 도톰하냐 저처럼 이렇게 살이 없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손톱 모양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손톱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제가 갈아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야스리 센 걸 가지고 손톱 모양을 만들 건데, 제가 손톱 모양 만드는 방법은 단순해요. 전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걸리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 손톱이 아까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가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기타 줄을 이렇게 걸고 치면, 그죠? 여기가 만약에 갈고리처럼 조금 이렇게 들어간 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걸릴 수가 있겠죠. 그죠? 평소보다. 그죠? 완전 완만하게 또는 동그랗게 판판한 거면 모를까 여기가 조금 굽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분명히 여기서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저는 긁어요. 저는 이 부분을 긁어냅니다. 자, 근데 이 긁을 때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타를 치는 것처럼 긁어야죠. 다리 가렵다고 긁는 것처럼 긁어버리면 손톱 모양이 전혀 개념 없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타를 이렇게 칠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긁을 때. 그래서 좋은 점은, 하나의 괜찮은 방법은 기타 줄에다가 야스리를 갖다 대보세요. 기타 줄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게 줄이에요. 여기가 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번 줄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갖다 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긁어. 내가 기타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 들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여기, 자 보세요. 여기부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 한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이 부위가 지금 갈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그 부분이 닿는다는 얘기예요. 이 면적이랑. 그죠? 그럼 여기가 닿았으니까 여기가 갈렸으니까 그만큼 지금 여기 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 평소 같았으면 이거보다 좀 더 갈아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이 충분히 긁었고, 그죠? 만약에 이게 긁었다면 여기가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판판해진다라든지 심지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긁었으니까. 자, 그럼 이 양쪽 옆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걸리는 부분은 제거한 거예요. 지금 기타 줄을 칠 때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제거했는데, 이 양쪽 끝에도 이 기타 줄에 살짝 걸릴 수가 있거든요. 치시다 보면, 자, 손톱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 미끄러지는 면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뒤가 만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었으면 마지막에 이 꼭지점에 소리를 뿅 하고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또 뒤에가 좀 과장들이자면 약간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걸리듯이,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치 여기가 또 커브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럼 이쪽 뒷부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긁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을 갈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밑에서 기타 칠 때 이렇게 오니까, 그죠? 이 밑에 부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앞부분 있죠. 앞부분 줌이 좀 이상해서 좀 죄송한데, 여기 앞부분 있죠.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가 걸리니까 여기를 갈아요. 근데 아까 제가 치는 거 흉내를 낼 때 보시면 이 앞부분이 소리랑 연결이 안 돼요. 소리를 내는 부분은 이 뒷부분이지 앞부분에서는 소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잘 갈든 말든 뒷부분만 깨끗하게 잘 돼 있으면 소리 내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떻게 하냐? 내가 기타 줄을 칠 때, 예를 들면 첫 시작할 때 있죠. 시작할 때 여기가 막 딸깍거리거나 뭔가 여기가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심하게 걸리지? 라고 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 사실 여기는 거의 닿지도 않아요. 기타는 칠 때 여기서 걸리는 게 아니라 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부위부터 이 앞부분에는 길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여기 밑에가 이렇게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어떻게 한다? 밑에서 그냥 살짝 이렇게 갈아준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버퍼로 갈 때 이제 모양새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제가 가운데를 갈았고 긁었고 양 옆을 지금 안 걸리게, 혹시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봐 밑에서 지금 이렇게 없앴어요. 그럼 이제 버퍼로 뭘 하냐? 그냥 먼지 터는 거예요. 모양새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가시든 똑같이 긁든 상관없어요. 모양새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적당히 먼지를 털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전 이 정도면 끝이에요. 많은 분들은 손톱 갖고 막 20분씩 막 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마지막 포인트 하나, 이 손톱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밑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가 좀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긁었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타 칠 때 보세요. 자세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거였어. 그죠? 뭐 살에서든 뭐든 손톱을 칠 거예요. 그럼 쭉 미끄러졌어요. 소리를 내.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도가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톡 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거 탄력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마지막 순간에 줄을 넘어갈 때 이런 각도에서 그냥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각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닿냐? 이 윗부분이 살짝 닿을 수가 있어요. 이 윗부분. 거짓말 아니에요. 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실 때 이 윗부분을 막 엄청 열심히 가시라는 게 아니라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시라는 거죠. 또 윗부분 가르라고 했으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여기를 막 전체를 다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타 칠 때 닿을 부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있죠. 여기 이 부분, 여기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만 살짝 갈면 돼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손톱을 하나 갈았는데 이 손톱을 이제 제가 첫 번째 걸리지 않게 지금 갈았고, 그 다음에 양옆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닿는 부분까지 살짝 다듬었어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손톱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는 걸리지 않게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가 손톱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바뀌어요. 내가 이 손톱을 뭐 더 길게 써가지고 뭐 많이 걸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진짜 거의 뭐 그냥 휙 지나가게 만들 것인지, 그런 걸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 피크 모양을 지금 제 손톱 모양이라고 가정하고 만들어 봤어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양새로. 그죠? 여기 꼭지점이 즉 제 손톱 끝에 있는 이 부분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피크가 자 이렇게 온다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손톱을 완전히 이렇게 세웠다면 각도가 지금 그죠? 되게 세게 V자로 이렇게 하면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손 피크를 조금 기울여요. 이렇게. 그럼 미끄러져요. 이렇게 여기가 쉽게. 그래서 피크가 손톱 모양이 뭐 조금 이렇게 돼 있다면, 그죠? 손톱 모양이 이렇게 돼서 살짝 미끄러져서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 손톱이 여기 뒤에가 만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얘를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큰 산을 그었어. 여기 아주 뾰족한 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손톱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좀 걸리겠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손톱을 어떻게 쓰고 싶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를 이제 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가운데 손가락이랑 이 A 손가락을 어떤 기울기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면 이 기울기가 뭐 약간 이렇게 돼 있다면 가운데 손가락은 약간 판판해. 그 A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손톱이 이게 손톱이라고 가정했을 때 I는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똑같이 갈더니 M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M을 더 판판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좀 죽이는 거죠. A를 칠 경우에는 이렇게 이 I처럼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거의 가운데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가운데, 거의 끝에만 치게 돼요. 거의 끝에만. 얘 같은 경우는 손톱 자체가 닿을 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닿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부터 약간 바깥에서 닿는다는 거죠. 바깥에서. 그래서 치는 범위가 지금 보시면 제 손톱 여기 살짝 빼꼼 할게요. 빼꼼. 제가 보이시나요? 여기 손톱 지금 제 손톱 부러져가지고 더 짧은데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각도를 보시는 거예요. 내 손톱을 이렇게 갈았더니 어떻게 갈았더니 이 피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 그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갈았더니 그제서야 피크 모양이 한 요 정도 걸려갖고 이렇게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사용해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셨다면 해보세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지 얘기할게요. 엄지가 진짜 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엄지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엄지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는 똑같아요. 걸리지 않기, 그 다음에 피크처럼 사용하기. 그죠? 저는 이거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 엄지가 이게 엄지 손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아까 똑같이 이제 IMA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P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각도로 생각한다면 요 정도,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비슷한 각도에서 밑으로 내리면 미끄러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류예요. 손톱을 사용할 거면 자, 다시 보세요. 자, 피크를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럼 피크 기울기가, 자, 이거를 내릴 때 이렇게 해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기울기를 손톱으로 만들면 자, 어떻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손톱 닿는 위치를 보세요. 손톱이 어디서부터 닿냐면 한 여기 절반 정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여기 정도,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닿는다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서 닿아서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저도 이거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자, 다시 한번 기타 줄에 걸었어요, 그죠? 닿았어요, 손톱이 가운데쯤에. 우리 편하게 가운데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칠 거죠? 우리 기타 이렇게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기타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껴서 뿅 소리를 낸다고요. 그럼 피크가,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닿아서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여기서 뿅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손톱 보시면 어떻게 됐냐고요? 여기가 더 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가서 미끄러져서 피크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중요한 포인트. 왜냐면 왜 여기를 길게 쓰냐면 저는 엄지를 손톱으로 쓰고 싶으니까. 저는 엄지 손톱을 쓰고 싶으니까 피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지를 살로 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뭐하러 갈아요, 그죠? 살로 치면 되지. 근데 저는 엄지를 손톱으로 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나머지 손톱들이랑 비슷하게 피크 모양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를 안쪽을 더 길게 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긁어요. 일단은 기타 칠 것처럼 긁어. 근데 긁으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냐, 이게 긁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서부터 이 닿는 면적이 여기서부터 이 줌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 정도 범위, 그죠? 한 뭐 1cm 되나? 1cm 안 되려나? 한 이 정도 범위가 닿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너무 길면은 또 안 돼요. 이 부분이 길면 여기 닿았을 때 이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미끄러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닿는 부분이 딱 가운데에서 돼가지고, 또는 뭐 어디서든 간에 확실하게 미끄러져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딱 내야 되는데 너무 여기가 길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닿아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쭈뽕 너무 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슉뽕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빵 너무 길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죽이다 보니까, 이 끝부분을 죽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각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 그죠? 이 밑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좀 저는 없애는 편이에요. 왜냐면 손톱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 부위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자칫하면 여기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밑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밑에서 살짝 죽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아, 손목 아파. 그죠? 그럼 여기가 뭐 없어졌냐? 그거 아니에요. 여기 없어지지 않았죠. 그죠? 근데 내가 기타 시트 닿는 부위만큼은 뭐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살짝 없어졌겠지. 그건 이제 기타 쳐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 할 때는 뭐 다시 긁든 뭐 비비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고, 윗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손톱에 여기 살짝 윗부분, 그죠? 여기가 아니라 이 위가 아니라 이 끝에서 약간 밑부분을 여기 좀 갈아주시고, 그죠? 먼지 털었으면 하얀색 부분으로 조금 하고, 광 내고 싶으신 분들은 광 내셔도 되고, 저는 광 안 냅니다. 저는 딱딱한 소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광을 내면 딱딱한 소리가 잘 안 나요. 딱딱한 소리도 되게 부드럽게 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광 내는 거 싫어해요.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 좀 해드리자면, 자, 우선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논리. 저 같은 경우는 첫째, 걸리지 않게 해서 긁고 밑에 없애자. 그죠? 이 각도 때문에 각도를 얼만큼 할까? 피크를 상상을 해서, 잡혀야지. 피크를 상상해서 그만큼만 딱 걸리게끔 하고 쳐야지 라고 하니까 기울기를 적당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 논리예요.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리는 제 논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알바로 삐에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손톱 모양이 예를 들면 아이 같은 경우 거꾸로 돼 있대요.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대요. 근데 그 논리가 뭐였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 논리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피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미끄러져 가지고 소리를 내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쭉 뻥 이런 느낌인데, 알바로 삐에리 같은 경우는 얘를 줄을 때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탁.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딱 모서리 같은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있고 이거를 줄을 탁 치는 느낌인 거죠. 탁. 그래서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러셀 같은 경우, 데이비드 러셀 손톱 같은 경우가 이제 저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절대로 데이비드 러셀 소리 같은 그런 풍부하고 이렇게 두껍고 약간 느끼한 소리가 안 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치는 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피부 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데이비드 러셀 여기가 좀 도톰하고 좀 그런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이 별로 없어요. 아니, 손톱이 없대. 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데이비드 러셀 같은 소리를 낼 수 없는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여러분 논리만 있으면 돼요. 논리. 내가 손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맞게 가시면 돼요. 절대로 모양새를 만드시면 안 돼요. 또 이거 부연 설명인데, 제가 동그란 손톱을 제가 학생 때는 계속 썼어요. 둥그런 손톱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둥그런 손톱 쓰고 있는데 만족하신다? 당장 영상 꺼요. 더 이상 듣지 마요. 근데 구독, 좋아요는 누르고. 하여간 동그란 손톱을 쓰면,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줄에서, 이게 이제 둥그런 손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줄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둥글면 소리도 둥글겠죠. 근데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정확히 어디서 소리를 내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깊게 눌리면 무뿅 소리가 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손톱을 좀 빠르게 휙 지나가면 이 앞부분에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둥글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좀 각이져 있으면, 저기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소리는 여기서 나요. 여기서 낼 수가 없어요. 소리는 무조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뿅 소리가 나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손톱을 이렇게 긁고 여기 양옆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이제 내가 이제 피크 어떤 각도로 하냐 이런 거 좀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서는 전 진짜 더 이상 손톱 고민이 싹 없어졌어요. 싹. 여러분 손톱 고민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이거 제가 지금 한 말 듣고
한숨 쉬시는 분들 지금 당장 빨리 구독 좋아요 좀 눌러요. 진짜. 어쨌든 손톱은 고민이 없으셔야 돼요. 손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논리를 찾으셔서 고민을 없애셔야 돼요. 손톱은 결국에는 그냥 내가 치고자 하는 도구인데 이 도구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계속 고민해봤자 이거 인생에 도움 별로 안 됩니다. 기타 치시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빨리 논리를 찾으셔서 그 논리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가세요. 그리고 끝. 제 논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논리 한번 뭐 본인 선생이시든 뭐 직접 찾아보시든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논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논리.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만약 도움이 되셨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다음 영상은 좀 짧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이바이.